자, 여러분, 지구 표면의 70%가 바다라는 건 다들 아실 거예요. 근데 이 바다 중에서 우리가 제대로 탐사한 곳이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겨우 5%요. 나머지 95%는 아직도 사람이 가본 적 없는 미지의 세계거든요. 화성은 표면 전체를 100m 단위로 지도까지 만들었는데 정작 우리 바다는 5km 단위로밖에 못 만들었대요. 왜 이런 걸까요? 비밀은 바로 수압이에요. 수압이 뭐냐면요, 물이 누르는 압력인데 이게 보통이 아니거든요. 수심 10m만 내려가도 1기압이 증가해요. 쉽게 말해서 10m 내려갈 때마다 여러분 몸 위에 트럭 한 대씩 올라가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지구에서 가장 깊은 바다가 어딘지 아세요? 태평양에 있는 마리아나 해구예요. 이 해구의 가장 깊은 곳은 챌린저 해연이라고 부르는데 깊이가 무려 1만 1000m예요. 에베레스트 산이 8800m니까 에베레스트를 거꾸로 세워도 2000m가 더 깊은 거죠. 그럼 이곳의 수압은 얼마나 될까요? 무려 1100기압이에요. 아니, 이게 얼마나 센 거냐고요? 여러분 손바닥 위에 전보제트기 50대를 쌓아 올린 것과 같아요. 이런 압력이면 사람은 당연히 으깨지고 웬만한 잠수함도 찌그러져요. 실제로 2023년에 미국 관광잠 수정 타이탄이라는 게 타이타닉호를 보러 갔다가 수압 때문에 폭발했어요. 수심이 3800m였는데 마리아나 해구보다 훨씬 얕은 곳이었는데도요. 그래서 마리아나 해구 맨 밑까지 내려간 사람은 역사상 딱 4명밖에 없어요. 1960년에 2명, 2012년에 영화감독 제임스 카메론, 2019년에 1명, 60년 동안 딱 4명이요. 근데 여기서 더 신기한 게 있어요. 이렇게 극한의 환경인데도 생명체가 살고 있다는 거예요. 심해 생물들의 비밀은 바로 이거예요. 몸속에 공기가 없어요. 우리 같은 경우는 폐에 공기가 있고 물고기도 불에라는 공기주머니가 있잖아요. 근데 심해 물고기들은 불에가 없어요. 대신 몸속을 물로 꽉 채워놨거든요. 물은 압력을 받아도 거의 안 쪼그라들기 때문에 찌그러지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말이에요, 심해 생물들에게는 더 신기한 비밀이 있어요. 바로 심해 거대증이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요, 심해에 사는 생물들이 얕은 바다에 사는 친척들보다 훨씬 거대해지는 현상이에요. 예를 들어 볼게요. 육지에 있는 쥐며느리 알죠? 돌 밑에 숨어 사는 작은 벌레요. 크기가 3cm에서 5cm 정도예요. 근데 심해에 사는 거대 등각류는요, 45cm까지 자라요. 주먹만 해요. 똑같은 친척인데 심해에 사는 애들은 10배 가까이 커요. 일본 거미개는 더해요. 다리를 쭉 펴면 3.7m래요. 얕은 바다에 사는 유럽 거미개는 다리를 펴도 50cm인데요. 7배 차이예요. 뭐가 이렇게 거대하게 만드는 걸까요? 과학자들이 4가지 이유를 찾아냈어요. 첫 번째는 클라이버의 법칙이라는 건데요. 큰 동물일수록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써요. 심해는 먹이가 정말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적은 먹이로도 오래 버티려면 큰 몸이 유리한 거예요. 두 번째는 온도예요. 베르그만의 법칙이라고 하는데 추운 곳일수록 동물이 커져요. 왜냐면 큰 동물이 열을 덜 잃거든요. 심해는 1도에서 4도밖에 안 돼요. 그래서 큰 몸으로 진화한 거죠. 세 번째는요, 먹이를 만났을 때 최대한 많이 먹어야 하거든요. 심해에는 먹이가 거의 없으니까요. 그래서 몸을 크게 만들어서 거대한 에너지 저장고로 쓰는 거예요. 네 번째는 심해에 미네랄이 풍부하다는 거예요. 표층 바닷물은 소금 대 미네랄 비율이 80대 20인데 심해로 가면 70대 30으로 바뀌래요. 미네랄이 많으니까 성장에 도움이 되는 거죠. 그럼 얼마나 대단한지 보여드릴게요. 일본 수족관에서 거대 등각류를 키웠는데요. 이 친구가 먹이를 안 먹은 채 얼마나 버텼는지 아세요? 무려 1869일이요. 5년이 넘는 시간이에요. 진짜요? 5년 넘게 굶어도 안 죽어요? 이게 가능한 이유는 몸속의 지방을 엄청나게 저장해뒀기 때문이래요. 근데 큰 대신 성장이 엄청 느려요. 그린란드 상어라는 게 있는데요. 이 친구는 7m까지 자라요. 근데 성장이 어찌나 느린지 수명이 400년이 넘어요. 지금 살아있는 그린란드 상어 중에는 1600년대에 태어난 애들도 있대요. 자, 그럼 심해에는 어떤 기괴한 생물들이 살까요? 초롱아기는 이미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머리 위에 빛나는 낚싯대가 달린 물고기요. 근데 이 친구의 진짜 충격적인 사실은요, 암컷과 수컷의 크기 차이예요. 암컷은 60cm까지 자라는데 수컷은요, 고작 6cm예요. 암컷의 10분의 1도 안 돼요.
그래서 수컷이 어떻게 사느냐면요. 평생 암컷 몸에 붙어 살아요. 말 그대로 기생하는 거죠. 수컷이 암컷 피부에 물면 입이 녹아서 붙어버려요. 그리고 평생 암컷 피를 빨아먹으면서 살아요. 완전히 암컷의 일부가 되는 거예요. 얼마나 절박하면 이렇게 진화했을까요? 근데 더 기괴한 생물이 있어요. 빅핀 스퀴드라는 오징어예요. 이 친구는 몸통이 15cm인데 촉수가 1.8m예요. 말이 안 되죠? 몸통보다 촉속수가 12배나 긴 거예요. 최대 7m까지 자란대요. 이 오징어가 어떻게 생겼냐면요. 손바닥만한 몸통에서 가느다란 국수 같은 촉수가 쭉쭉 나와요. 그리고 촉수를 90도로 꺾어서 아래로 늘어뜨려요. 마치 외계인이 긴 다리로 걸어가는 것처럼 보여요. 진짜 소름 돋아요. 더 신기한 건요. 이 오징어가 1907년에 처음 발견됐는데 두 번째 발견은 81년 뒤에요. 그만큼 보기 힘든 생물이거든요. 2020년까지 전 세계에서 딱 몇십 마리만 목격됐어요. 뭐 먹고 사는지, 어떻게 번식하는지 아무도 몰라요. 남극빙어라는 것도 있어요. 이 물고기는 몸이 반투명한데 더 신기한 건 피가 투명하다는 거예요. 피가 투명하다고요? 우리 피는 빨간색인데요? 비밀은 적혈구예요. 남극빙어는 적혈구가 없거든요. 대신 피 속에 부동액 같은 물질이 있어서 얼지 않아요. 남극 바다는 영하인데도 살 수 있는 거죠. 적혈구 없이 어떻게 산소를 운반하냐고요? 바닷물에 산소가 직접 녹아 들어간대요. 덤보 문어라는 것도 있어요. 귀처럼 생긴 지느러미가 있어서 디즈니 코끼리 덤보를 닮았다고 해서 붙은 이름이에요. 이 친구는 심해 5,000m에서도 살아요. 근데 더 놀라운 건요. 이 문어가 알을 낳으면 부화하는데 얼마나 걸리는지 아세요? 무려 53개월이요. 4년 반이에요. 지구상에서 가장 긴 부화 기간이래요. 그동안 엄마 문어는 계속 알을 지켜야 해요. 북극 심해에는 털새우라는 게 있어요. 이 새우 몸은 하얀 털로 뒤덮여 있는데요. 이게 진짜 털이 아니에요. 박테리아예요. 열수 분출구에서 나오는 독성 강한 황화수소를 박테리아가 에너지로 바꿔줘요. 그럼 새우는 이 박테리아를 먹고 살고요. 자기 몸의 농장을 키우는 셈이죠. 2024년에는 뉴질랜드 심해에서 과학자들이 엄청난 걸 발견했어요. 단 3주 탐사에서 새로운 생물종을 100개나 찾아냈대요. 수심 2,700m까지 내려가서요. 물고기, 오징어, 연체동물, 산호 같은 거요. 근데 이게 끝이 아니에요. 과학자들은 바다에 200만 종이 넘는 생물이 살 거라고 추정하는데 우리가 아는 건 겨우 10%래요. 심해에는 열수 분출구라는 것도 있어요. 이게 뭐냐면 바닥에서 뜨거운 물이 뿜어져 나오는 곳이에요. 주변 바닷물은 1도에서 4도인데 이 분출구에서는 수백 도짜리 뜨거운 물이 나와요. 검은 연기처럼 보인다고 해서 블랙 스모커라고도 불러요. 이 열수 분출구가 처음 발견된 게 1977년이에요. 그 전까지는 과학자들이 뭐라고 생각했는지 아세요? 수심 600m 아래에는 생물이 살 수 없다고 생각했대요. 햇빛이 안 들어와서 광합성을 못하니까요. 근데 1977년에 잠수정 엘비노가 갈라파고스 제도 근처 바닷속을 탐사하다가 깜짝 놀랐어요. 수심 2500m 바닥에서 검은 연기가 피어오르고 그 주변에 생물들이 바글바글 살고 있던 거예요. 이상하죠? 햇빛도 없는데 어떻게 살아요? 과학자들은 이게 20세기 최고의 발견 중 하나라고 말해요. 여기 사는 생물들은 광합성 대신 화학합성을 해요. 열수 분출구에서 나오는 황화합물 같은 걸로 에너지를 만드는 거예요. 거대 관충이라는 생물이 있는데요. 이 친구는 길이가 2.7m까지 자라는데 입도 없고 위장도 없어요. 아니 먹지도 않는데 어떻게 2.7m까지 자라요? 비밀은 몸속에 있어요. 몸속에 사는 박테리아가 황화합물로 영양분을 만들어줘요. 관충은 박테리아에게 집을 제공하고 박테리아는 관충에게 밥을 만들어줘요. 완벽한 공생이죠. 과학자들은 이 심해 열수 분출구가 엄청 중요하다고 해요. 왜냐면 지구에 처음 생명체가 나타났을 때도 이런 환경이었을 거라고 추정하거든요. 40억 년 전 지구는 운석이 계속 떨어지고 화산이 폭발하고 정말 지옥 같았어요. 육지에는 생명체가 살 수 없었죠. 근데 바다 깊은 곳, 열수 분출구 근처는 달랐어요. 거기는 비교적 안정적이었거든요. 그래서 과학자들은 최초의 생명체가 심해 열수 분출구에서 탄생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햇빛 없이도 화학 에너지로 살 수 있는 박테리아가 제일 먼저 나타났을 거래요. 그리고 수억 년에 걸쳐 진화해서 지금의 다양한 생물들이 된 거죠.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다른 행성에도 똑같은 일이 일어날 수 있거든요. 목성의 위성 유로파를 봐요. 표면은 두께 20km짜리 얼음으로 덮여 있어요. 근데 그 밑에는 수심 100km 바다가 있대요. 지구 바다 전체보다 물이 더 많을 거래요. 그리고 과학자들은 유로파 바닥에도 열수 분출구가 있을 거라고 추정해요. 목성의 엄청난 중력이 유로파를 쥐어짜면서 내부에 열이 생기거든요. 그럼 바닥에서 뜨거운 물이 나올 수 있어요. 지구 심해 열수 분출구처럼요. 만약 그렇다면요, 유로파에도 생명체가 있을 수 있어요. 지구 심해 생물처럼 햇빛 없이 화학 에너지로 사는 생물들이요. 그래서 나사가 2024년 10월에 유로파 클리퍼라는 탐사선을 쏘아 올렸어요. 몇 년 뒤에 유로파에 도착해서 얼음층을 조사할 거예요. 심해 생물들이 극한 환경에서 사는 비밀을 알아내면 그 원리를 다른 데도 쓸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심해 박테리아 중에는 항생제나 항암제 물질을 만드는 것들이 있어요. 이미 약으로 안 듣는 병균들이 많잖아요. 항생제 내성균이라고요. 근데 심해 박테리아가 만드는 새로운 물질로 치료할 수 있을지도 몰라요. 실제로 심해 생물에서 추출한 효소가 이미 쓰이고 있어요. 코로나 검사할 때 하는 PCR 아시죠? 거기에 쓰이는 효소가 원래 심해 열수 분출구 박테리아에서 나온 거래요. 고온에서도 안정적으로 작동하는 효소거든요. 심해 생물의 단백질 구조를 연구하면 극한 환경에서 견디는 소재도 만들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고압에서도 안 찌그러지는 플라스틱이나 극저온에서도 얼지 않는 윤활유 같은 거요. 우주 탐사에도 쓸 수 있고요. 그리고 심해는 지구 기후에도 엄청 중요한 역할을 해요. 바다는 이산화탄소를 흡수하잖아요. 근데 그 이산화탄소가 어디로 갈까요? 일부는 심해로 가라앉아요. 죽은 플랑크톤이나 물고기가 심해로 떨어지면서 탄소를 같이 가져가거든요. 마리아나 해구 같은 곳에서는 이 탄소가 바닥에 묻혀요. 수천만 년 동안 묻혀 있다가 나중에 석유나 천연가스가 되기도 하고요. 그래서 심해는 거대한 탄소 저장고예요. 기후 변화를 막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죠. 2010년대에 과학자들이 마리아나 해구를 조사했는데요. 바닥에 생각보다 훨씬 많은 양의 탄소가 묻혀 있었대요. 심해가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이산화탄소를 흡수하고 있던 거예요. 만약 심해 생태계가 망가지면 이 기능도 망가져요. 그럼 기후 변화가 더 빨라질 수 있고요. 심해 생물들은 정말 독특한 방법으로 생존해요. 예를 들어서 심해 물고기 중에는 몸에서 빛을 내는 것들이 90%가 넘어요. 생각해보세요. 완전한 어둠 속에서 살려면 빛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스스로 빛을 만들어낸 거예요. 어떤 물고기는 눈 밑에 발광기관이 있어서 마치 손전등처럼 써요. 앞을 비추면서 먹이를 찾는 거죠. 심해아기는 더 신기해요. 이마에서 나온 낚싯대 끝에 빛나는 미끼가 달려 있어요. 그 미끼를 흔들면 다른 물고기들이 먹이인 줄 알고 다가와요. 그럼 아기가 큰 입을 벌려서 꿀꺽 삼키는 거죠. 완벽한 함정이에요. 가장 신기한 건 심해 생물들끼리 빛으로 대화한다는 거예요. 빛을 깜빡이는 패턴으로 신호를 보내요. 짝을 찾을 때도 쓰고 위험을 알릴 때도 써요. 완전히 어두운 곳에서 살다 보니 빛의 언어를 만들어낸 거예요. 도끼고기라는 물고기도 있어요. 몸이 도끼처럼 납작하고 배에서 빛이 나요. 위에서 보면 배경과 구분이 안 돼요. 완벽한 위장술이죠. 그리고 눈은 위를 향하고 있어요. 왜냐면 먹이가 위에서 떨어지거든요. 심해에는 투명한 물고기도 살아요. 볼록눈 물고기라고 하는데 몸의 일부가 투명해요. 머리가 투명한데 안에 눈이 들어있어요. 그것도 위를 향해서요. 근데 웃긴 건요, 이 물고기 얼굴 앞쪽에 눈처럼 생긴 게 있어요. 사람들이 그게 눈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코래요. 진짜 눈은 머릿속에 숨어 있고요. 블로핏이라는 것도 있어요. 이 친구는 2013년에 세계에서 가장 못생긴 동물 1위로 뽑혔어요. 생긴 게 완전 흐물흐물한 젤리 같거든요. 근데 진짜 신기한 건요, 원래는 그렇게 안 생겼어요. 심해에서는 수압이 몸을 지탱해줘서 평범한 물고기처럼 생겼대요. 근데 수면 위로 올라오면 압력이 없어져서 몸이 젤리처럼 흐물흐물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는 못생긴 모습은 사실 압력 때문에 망가진 거죠. 심해 생물 중에는 빛을 내는 게 정말 많아요. 대부분 배 쪽에 발광기관이 있어요. 왜 배일까요? 위에서 보면 배가 보이잖아요. 그래서 배에서 빛을 내면 포식자 눈에 잘 안 띄어요. 수면에서 내려오는 희미한 빛과 섞여서 위장이 되는 거죠. 심해에는 바다거미라는 게 있어요. 육지거미랑 전혀 다른 동물인데요. 다리가 엄청 길어요.
몸통은 작은데 다리만 길쭉길쭉해요. 어떤 종은 다리 길이가 70cm가 넘는데요. 왜 이렇게 다리가 긴지 아세요? 심해는 먹이가 부족하니까 넓은 영역을 커버해야 하거든요. 다리를 쭉쭉 뻗어서 주변을 더 많이 탐색하는 거예요. 대왕 산갈치라는 것도 있어요. 이 물고기는 길이가 무려 11m까지 자라요. 근데 몸이 리본처럼 얇고 길어요. 마치 은박지 테이프처럼 생겼어요. 수면 가까이 올라오기도 하는데 옛날 사람들은 이걸 보고 바다뱀이라고 생각했대요. 2011년에는 일본 해안에 살아있는 산갈치가 떠내려왔는데 사람들이 지진의 전조라고 생각해서 난리가 났어요. 펠리컨 장어라는 것도 있어요. 이 친구는 입이 진짜 크거든요. 턱이 두개골 뒤쪽까지 쭉 늘어나요. 그래서 자기 몸보다 큰 먹이도 삼킬 수 있어요. 입을 벌리면 풍선처럼 부풀어 올라요. 왜 이렇게 됐냐면요. 심해는 먹이가 정말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먹이를 만나면 크기 상관없이 다 먹어야 해요. 진화가 극한으로 간 거죠. 심해 생물들은 성장이 엄청 느려요. 왜냐면 먹이가 너무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오래오래 살아요. 오렌지 러피라는 심해 물고기는 수명이 150년이에요. 근데 이게 문제가 됐어요. 사람들이 이 물고기가 맛있다는 걸 알고 마구 잡았거든요. 손질도 편하고요. 근데 150년 사는 물고기를 몇십 년 만에 싹쓸이해버린 거예요. 지금은 멸종 위기종이 됐어요. 심해 탐사가 왜 이렇게 힘든지 이해가 가죠? 수압도 문제지만 통신도 안 돼요. 전파가 물속에서는 잘 안 나가거든요. 그래서 줄을 연결해야 해요. 근데 1만 미터 줄을 연결하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에요. 1960년에 마리아나 해구를 처음 탐사한 트리에스테오는 3시간 동안 천천히 내려갔어요. 그리고 바닥에서 딱 20분 있다가 올라왔어요. 왜냐면 착륙하면서 흙먼지가 일어나서 아무것도 안 보였거든요. 20분 동안 흙먼지만 보다가 온 거예요. 아깝죠? 2012년에 제임스 카메론이 다시 내려갔을 때는 좀 나았어요. 최신 장비를 갖추고 갔거든요. 그런데도 3시간 넘게 걸렸어요. 바닥에서 몇 시간 있다가 다시 올라오는데 또 3시간이요. 하루에 한 번밖에 못 내려가요. 그리고 장수정 안이 엄청 좁아요. 수압을 견디려면 벽을 두껍게 만들어야 하거든요. 그래서 안에 들어갈 공간이 별로 없어요. 제임스 카메론은 혼자 들어갔는데 다리도 못 뻗었대요. 웅크리고 몇 시간을 있어야 했어요. 2019년에 빅터 베스코보는 4번이나 내려갔어요. 그것도 일주일 사이예요. 엄청난 기록이죠. 근데 그만큼 돈이 많이 들어요. 잠수정 한 대 만드는 데만 수십억 원이 들거든요. 그래서 심해 탐사가 우주 탐사만큼 어렵다고 하는 거예요. 심해에서는 정말 이상한 소리들이 많이 들려요. 블룸 말고도 훨씬 더 신비한 소리들이 있거든요. 1991년에 발견된 업사이프라는 소리가 있어요. 이 소리는 주파수가 계속 올라가요. 마치 누군가 노래를 부르는 것처럼요. 근데 누가 이 소리를 내는지 아직도 모른대요. 슬로우 다운이라는 소리도 있어요. 이름처럼 주파수가 점점 낮아지는 소리예요. 처음에는 빙하가 이동하는 소리인 줄 알았는데 패턴이 좀 달라요. 아직도 정확한 원인을 모른대요. 1997년에는 줄리아라는 소리도 발견됐어요. 이 소리는 10분 넘게 계속됐는데 소리가 점점 커졌다가 다시 작아졌어요. 과학자들은 남극 빙산이 바다 밑바닥을 긁는 소리라고 추정하지만 확실하지 않대요. 과학자들은 이 소리를 블룹이라고 불렀어요. 이 소리의 주파수 패턴을 분석해보니까 동물이 내는 소리와 비슷했어요. 근데 문제가 있었어요. 어떤 동물이 이렇게 큰 소리를 낼 수 있냐는 거예요. 지구에서 가장 큰 동물인 대왕고래보다 훨씬 큰 소리였거든요. 인터넷에서는 난리가 났죠. 엄청나게 거대한 미지의 괴물이 심해에 산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크툴루 같은 전설 속 괴물이라고도 했고요. 15년 동안 미스터리였어요. 그러다가 2012년에 드디어 답이 나왔어요. 남극 빙하가 부서지는 소리였대요. 거대한 빙산이 갈라지면서 엄청난 에너지가 방출되는데 그게 물속에서 수천 킬로미터를 이동한 거래요. 아, 괴물이 아니었구나. 근데 생각해보면 이것도 놀라워요. 빙하가 부서지는 소리가 5,000km를 간다고요? 과학자들이 말하길 지구온난화로 남극 빙하가 점점 더 많이 부서지고 있대요. 그래서 블룹 같은 소리가 요즘 더 자주 들린대요. 심해 탐사가 기후변화를 감시하는 데도 쓰이는 거죠. 심해에는 아직도 정체불명의 소리들이 많이 들려요. 어떤 건 한 번 들리고 다시는 안 들리기도 하고요. 과학자들도 뭔지 몰라요.
혹시 우리가 아직 발견 못한 거대한 생물이 있는 건 아닐까요? 실제로 대왕오징어도 2004년까지는 제대로 된 사진조차 없었어요. 전설 속 괴물로만 알려졌다가 21세기에 와서야 실체가 확인됐거든요. 그럼 심해의 또 다른 미지의 거대 생물이 있을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여기서 슬픈 이야기를 하나 해야 할 것 같아요. 우리가 아직 95%도 탐사 못한 심해인데 벌써 오염이 시작됐어요. 2019년 마리아나 해구 탐사에서 뭐가 발견됐는지 아세요? 겨울왕국 풍선이요. 2013년에 개봉한 영화 풍선이 1만 미터 심해에서 발견된 거예요. 비닐봉지, 감미료 포장지도 있었대요. 지구에서 가장 깊은 곳까지 플라스틱 쓰레기가 간 거죠. 더 충격적인 건요. 마리아나 해구에 사는 갑각류 몸속에서 삼업용 화학물질이 발견됐대요. PCB라는 건데 얼마나 독한지 1970년대에 사용 금지된 물질이에요. 근데 그게 어떻게 1만 미터 아래까지 간 거냐고요? 플라스틱 조각에 붙어서 천천히 가라앉았대요. 2018년에 중국 과학자들이 마리아나 해구물을 분석했는데요. 한 리터당 미세 플라스틱이 11개나 나왔어요. 사람이 거의 안 가는 곳인데도 이미 오염된 거예요. 심해 생물들은 수백만 년 동안 그 환경에 적응해 왔어요. 근데 갑자기 플라스틱이 들어오면 어떻게 될까요? 먹이인 줄 알고 먹을 수도 있어요. 실제로 심해 물고기 위장에서 미세 플라스틱이 발견됐거든요. 더 큰 문제는요. 심해 생태계는 회복이 엄청 느려요. 성장도 느리고 번식도 느리거든요. 한번 망가지면 원래대로 돌아오는데 수백 년이 걸릴 수도 있어요. 우리가 아직 발견도 못한 생물들이 사라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생각해보면 참 아이러니해요. 우리는 화성에 로봇을 보내고 달에 사람을 보내고 명왕성 사진도 찍잖아요. 근데 정작 우리 발밑 바다는 95%를 몰라요. 외계인을 찾겠다고 우주를 뒤지는데 정작 지구 바다 밑에는 외계인보다 더 신기한 생물들이 살고 있어요. 1만 미터 깊이에서 1100기압을 견디며 사는 생명체들이요. 햇빛 없이 화학 합성으로 에너지를 만들고 섭씨 수백도 열수 분출구 옆에서 사는 생물들이요. 이게 지구가 아니라 다른 행성이었으면 대박 뉴스였을 거예요. 근데 이게 우리 발밑에 있어요. 앞으로 심해 탐사 기술이 더 발전하면 정말 놀라운 발견들이 계속 나올 거예요. 어쩌면 우리가 상상도 못한 생명체가 심해에 살고 있을 수도 있어요. 과학자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바다의 95%가 미지의 영역인데 거기서 뭐가 나올지 누가 알아요? 여러분, 외계인을 찾고 싶으세요? 우주 망원경으로 먼 행성을 볼 필요 없어요. 그냥 바다로 가면 돼요. 우리 발밑 1만 미터 아래에 외계인보다 더 신기한 친구들이 살고 있거든요. 다음에 바다를 보면 생각해보세요. 저 밑에 어떤 생물이 살고 있을까? 어쩌면 우리가 상상도 못한 것들이 있을지도 몰라요. 오늘 영상이 유익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